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공부 2단계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내 공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공부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은 누구? 그렇죠.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내가 주인이라는 거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주인 행세를 해야죠. 근데 오늘 선생님이 진짜 특이한 아저씨 이야기를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저씨가 복권 알아요? 로또. 네, 로또라는 게 당첨이 됐어요. 무려 2천원? 아니요. 2억? 아니요. 2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도 벌기 어려운 돈이 20억이에요. 20억이 딱 당첨이 됐어요. 너무 기뻤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머, 아저씨 너무 좋겠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기쁘니까, 그쵸? 천천히 생각해도 되니까.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손을 딱 드시더니 요즘은 금입니다. 금. 20억을요, 쓰지 말고 금으로 사세요. 금을 사서 집에 마당에다가 쫙 묻어놓고 열심히 잘 보관하고 나면요, 나중에 그게 엄청난 재산이 될 거예요. 무조건 금을 사세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어떤 형아죠. 형아가 딱 손을 들더니 무슨 소리, 요즘은 금 말고 주식입니다. 주식에 투자하세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중에도 혹은 우리 친구들 중에도 주식에 투자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아저씨가요, 20억을 전체를 다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했어요. 뭐 그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아저씨의 반응이 좀 특이했어요. 아까 아주머니가 금을 사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좋아요, 그럼 금을 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이 청년이 주식에 투자하세요 라고 했더니 오케이, 그러면 저는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던 어떤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아저씨, 돈은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돈은 가족들을 위해서 쓰셔야죠. 가족들에게 가장 갖고 싶었던 선물이 뭔지 물어보고 그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선물해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사려고 했던 것도 사시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럴까요? 그럼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서 줄래요? 라고 계획을 또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 아저씨의 계획을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을 덧붙인 거예요. 아저씨, 근데요, 사실 20억을 가지고 선물을 다 사면 좀 돈이 남을 것 같긴 한데요, 10억 정도만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서 주고요, 나머지 10억은 제가 차 한 대를 뽑고 싶은데 그 차를 뽑아도 될까요? 그리고요, 혹시 아저씨가 직접 가족들의 선물을 고르기 힘들다면 제가 대신 사다 드릴 수 있어요. 했더니 아저씨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요. 저는 이렇게 큰 돈을 써본 적도 없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줘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걸 사야 좋아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사야 하는지도 몰라요. 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아가씨가 그걸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대신했으니까 아가씨도 필요한 차가 있다면 10억짜리 차를 사서 안전하게 잘 타세요. 그리고요, 나중에 제가 직접 가족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가씨가 직접 우리 가족들에게 다니면서 제가 준 거라고 꼭 전해주세요 하면서 모든 것을 아가씨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이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 아저씨에게는 돈이 있었고 이 돈의 주인은 아저씨가 맞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돈의 주인 같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아저씨는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자유를 자기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저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쓸 수 있지만 나는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건 처음이고 쑥스럽고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인인데 주인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가족들은 선물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 아가씨가 20억 중에서 10억을 가져가서 자기 차를 구입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라면 자기가 가진 것,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아저씨는 자유가 있음에도 자유를 갖지 않았고,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모든 걸 다 남에게 떠넘긴 거죠. 우리 친구들, 아저씨가 가진 20억의 돈이 나의 공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의 주인인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좀 하기 싫고 시간이 없고, 엄마가 더 계획을 잘 세우고 엄마가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엄마가 다 해주세요 라고 엄마에게 넘겨버리진 않았나요? 엄마가 잘하시니까요. 엄마 짱 하면서 엄마를 고마워하거나 칭찬하진 않았나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짜 공부 말고 진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진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공부의 계획을, 그리고 이 공부에 주어진 자유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계획은 짜면 짤수록 점점 더 잘 짜게 되고요. 초등학교 때 계획을 짜서 자기 공부를 실제로 자기 스스로 해본 친구들은요, 중고등학교에 가서 엄마 계획 짜주세요, 학원 선생님 계획 짜주세요, 저 공부하는 거 알려주세요 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에 세우는 장기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3학년이면 3학년 1학기 공부 계획 이렇게 세우고요. 5학년이면 5학년 2학기 공부 계획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번 학기 동안 가장 이루고 싶었던 공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문제집을 새로 샀는데 이 문제집을 한 권 다 풀어보는 거, 이게 이번 학기의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지난번에 신데렐라라고 하는 영어책을 사긴 샀는데 못 읽었어. 그러면 이번 4학년 1학기 때는 신데렐라 책 끝까지 다 영어로 읽어보기 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이게 장기 계획, 학기 단위의 계획이고요. 더 중요한 계획은 단기 계획,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계획이에요. 계획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요, 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루하루가 마감이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이란 걸 얻을 수 없어요. 아, 내가 공부를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내가 하기로 했던 걸 끝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정 속에서 행복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행복을 느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칸과 단기 계획, 이번 주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칸을 마련해 줬어요. 아직도 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이거는 꼭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제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진짜 저 이 책 꼭 사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책을 갖다 놓고 직접 거기다가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어떤 거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시를 거기다가 드러놨으니까요. 거기 선생님이 짜놓은 거 보고 비슷하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원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기억하고요.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세운 계획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엄마, 저 이렇게 이번 일주일 동안 공부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무슨 공부해? 엄마, 나 오늘 뭐 해? 엄마, 나 몇 조까지 해? 엄마, 몇 시까지 해? 해서 엄마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검사 맞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잘해왔기 때문에 내 공부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걸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친구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 공부의 주인은 나니까. 내 공부의 결과로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명심하세요. 자,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공부는 잘할 수 있는 방법, 국어, 수학, 사회과학 4과목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에 만났던 이성종 선생님이 과목별로 하나씩 명쾌하게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기대하세요. 자, 우리 외생이 친구들 파이팅입니다. 안녕.